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월요일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입춘입니다. 이 사내들의 진달래, 개나리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도 꽃망울을 한껏 머금은 것 같습니다. 이제 봄비라도 내리고 나면 하늘을 잔뜩 흐린 미세먼지도 사라지고 맑은 햇볕 아래 꽃들이 활짝 필 것입니다. 오늘 지인분들에게 저도 개나리꽃을 머금은 꽃망울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4월이 오면 생명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렇게 이쁜 꽃망울들도 겨우내 언 땅 밑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라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월을 이겨낸 것은 분명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새로운 꿈이 있으면 행복하다 했습니다. 이 땅 많은 이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이 반드시 오기를 기원합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안철수 캠프 국민소통본부장 맡고 있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실시되는 호남 경선 그리고 연정 등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나 캠프 쪽에 여쭤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정됐던 세월호 인양이 무산되었죠. 이러면 모레 22일 다시 시도한다는 것이 있는데 유족들 상황은 어떤 건지 말씀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2부에서 4.16 가족협의회 선체 인양 본과장 역할 맡고 계시는 전성욱 씨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에서는 월요일이죠. 정면승부, 팩트, 진검승부 시간입니다. 트루맨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대선 후보 검증 시작합니다. 문재인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인 전병헌 의원 모시고 문재인 후보 검증해 보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내가 바로 미래 먹거리 대통령이다. 이 새로운 출사표로 안철수 의원이 이 경선에 임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철수 전 대표가 19일에 대선 출마했죠. 서울 청계천에서 했나요? 종로의 종각에서 했죠. 라고 하는 네, 예. 회사에서. 예,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무난하게 이 경선에서는 승리하리라고 보고요. 네. 본선을 사실은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네. 워낙 다른 후보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아마 경선 결과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 다른 박주선 후보님이나 손학규 후보님도 그 자질에서는 정말로 출중하신 분들인데 네. 아무래도 좀 출발이 늦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점 때문에 아무래도 안 대표가 우선은 네. 민심을 좀 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선을 앞두고 상당히 좀 손학규 전 의장하고도 좀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경선 룰 가지고 아무래도 좀 삿바 싸움을 좀 심하게 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예. 아무래도 서로 그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후보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로 그 룰 협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신경전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안 전 대표가 이제 강조한 키워드가 미래인 것 같은데 저번에 2012년도에는 새정치 그리고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은 내가 적임자다. 미래는 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조금 더 이 미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네. 지금 워낙 변화가 빠르고 지금 앞으로의 화두가 그 AI나 혹은 자율 자동차 혹은 여러 가지 미래의 융합 복합적인 그 어떤 산업이 급속도로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청년들과도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좀 더
그 이미지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어필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안 전 대표 지지율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라 그럴까요? 부동의 3위라 그럴까요? 물론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경선이 끝나고 나면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쪽에서 다시 또 표가 나눠지면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일부가 오고 문재인 대표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져와야지 남의 것을 기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의 그 민주당의 지지도 또한 민주당에서 나와 있는 후보들의 지지도라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민주당이 잘해서 이렇게 지지도가 올라갔습니까? 또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후보가 무언가를 해서 올라간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적으로 정말 이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의 분노로 일당한테 그냥 몰려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 친박, 골수 친박들이 문재인 전 대표 대통령 킹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탄핵 국면이 좀 지났기 때문에 좀 더 변별력을 가지고 국민들이 찬찬히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대통령 후보가 좋은지를 좀 성찰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예, 뭐 저하고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가급적이면 많이 한번 광고를 하시고요. 제가 또 이렇게 돌직구로 질문을 드리더라도 거침없이 말씀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조금 전에 청년 지지율이 상당히 뭐 있다라고 하셨는데 2012년도에 청년 지지율에 비교하면 최근은 많이 하락한 것 같아요. 본인도 그걸 인정한 것 같고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나 그 민주당의 지지도가 상당 부분이 젊은 층들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의 지지도가 왜 나왔는가를 보면 결국은 이 촛불 광장이 민심결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유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 학칙을 변경하고 마음대로 이 세금을 축내고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젊은 층들이 분노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 현 국정농단 세력을 확실하게 응징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이 젊은 층들이 묻지마로 민주당으로 몰려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후보의 뭐 자질이고 뭐고 이런 게 없는 상태로 지금 갔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우리 젊은 층들도 토론의 과정을 보고 이 후보들의 자질을 판단을 하면서 지금의 지지도에는 재편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후보의 자질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호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철수 전 대표의 미래라고 하면 결국 교육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과학기술에 대한 10만 명 정도의 새로운 기초과학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결국 조금 더 미래에 장기적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안 전 대표는 이제 과학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있다고 보고 또 젊은이들과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그 소통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재평가를 지금 못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 못 받는다고 혹시 내부적으로 평가하신 내용은 있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층들과 소통을 한다고 해서 모든 젊은 층과 만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치 상황에서 조금 전에 촛불의 민심이 이 친박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분화된 정당은 안 되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누가 있느냐. 39석의 국민의당보다는 그래도 120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가 일단 부족하지만 그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그냥 묻지마로 몰려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50여 일 남았습니다만 그 이 대선의 과정에 있어서 급속하게 요즘에는 뭐 굉장히 뉴스 흐름이 빠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후보들도 각 당의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되면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필 기회가 틀림없이 보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중도 보수 성향하고 세력 연대를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당에서 이제 뭐 손학규, 박준 후보는 연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정치라고 하는 게 뭐 살아있는 것이고 또 이 시점에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 조금 전에 39석을 갖고 과연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하나 이제 의문이 있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이 중심이 된 국민의당이 후보가 중심이 된 그런 어떤 그 연합이라고 그럴까요? 연대. 네. 이것은 필요하다. 결국은 우리 당의 의석 가지고는 다음에 개혁 입법이나 정책을 확실하게 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경선 과정에서 우리 후보가 뽑힐 때까지는 연대 얘기를 하지 않지만 네.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이나 또 다른 양심 있는 그 어떤 중도 보수 의원들이 있다면 그런 네. 세력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는 연합을 하는 것이 네. 결국은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그런 요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연대에 대한 시와 때가 네. 필요할 때가 되면 네. 언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강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자강론을 하려 그렇지만, 자강론을 하려 네. 선자강론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강철수 네, 이미지를 더욱더 네.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뭐 우리 이용호 대변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벼락치기 공부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에서는요. 그렇죠.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과연 자강론을 주장할 만큼 강철수라고 하는 게 말을 세게 한다고 짐승밭도 못하다 이게 강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을 어느 정도 포용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강철수의 이미지일 건데 과연 거기에는 의문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지금 모든 후보가 모든 것을 갖췄다고 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상품을 네.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네. 지금 우리 시대가 모든 것을 갖춘 모든 리더십을 갖춘 지금 지도자 후보가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네. 뭐 민주화 시대 같으면은 뭐 혁명 투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생기겠지만 예. 지금 매우 안정된 그동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예. 오히려 테크노크라트에 가깝고 이런 분위기다. 네. 그래서 그런 분이 좀 더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리더십을 가지면 네. 그리고 정말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당이 중도 통합적인 정당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뭐 100%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네. 비교 우위에 있다고. 예. 안철수 후보야 뭐 많은 정치하는 분들이 참 정치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진실되고 뭐 착하다는 이미지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미지가 더 앞서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네. 또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본질이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장점도 네. 재평가 제대로 지금 알려지는 건 아니고 예. 본인 스스로 또한 시행착오를 거쳐가는 과정이다. 네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큰 정책 두 가지를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사드에 관한 이야기고요.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사드에 대한 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본심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개헌에 대해서도 좀 예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에서도.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그리고 당의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 저 후보는 당초에 강한 반대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네. 작년 7월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런 입장을 쭉 견지를 해 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걸 제기하게 된 것은 반대를 야당에서 하게 되면 네. 적어도 정부나 여당에서 그런 입장을 고리로 해서 네. 외교적으로 좀 활용을 하라. 예. 그리고 중국과 어떤 딜을 하거나 예. 북한과도 마찬가지로 협상 테이블을 끌어내거나 하는 차원에서 좀 활용하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었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 북한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극을 하고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정서가 또 많이 바뀌었어요. 사드를 보는 그 여론이.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당으로 봐서는 예. 국민은 뭐 늘 국민을 보고 간다고 하는 정당에서 예. 국민의 여론을 뭐 계속 원칙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또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당론을 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예. 그런 뭐 계기적 그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만 예. 예. 조금 압박적인 측면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 근본적으로 사드 문제를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착연하는 건 아니다. 네. 개헌은 어떻습니까? 개헌은
지금 사실 안철수 전 대표나 박지원 지금 대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특히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친문 세력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거의 지금 집권의 문턱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기득권을 포기를 하면서 이게 개헌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더 현실적인 면을 더 좀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소속 의원들은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대선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 국가 장래를 생각하면. 그래서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일단 추진을 강하게 밀고 나가자. 라고 하는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우리가 뭐 개헌을 고리로 야합을 한다, 무슨 연대한다.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친문 쪽의 이 프레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가 개헌을 한다고 해서 지금 한국당에 무슨 정책 부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다음 정권은 교체가 됩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교체가 되는데 그러면 교체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왜 부활이 됩니까? 결국 개헌은 결국은 차기 정부. 적어도 임기를 단축한다면 2020년도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022년도에 그 개헌 이번에 국민투표를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같이 한다고 해도 2022년도에 적용이 되는 그런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무슨 뭐 바른정당의 정책 부활을 준다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어차피 이게 정권 교체는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꾸 그렇게 뒤집어 쓰는 것은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개헌의 어떤 순수성이 많이 그렇게 해서 훼손되고 있구나.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석현 회장 일요일에 대선 출마설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사퇴하시고. 이 부분도 안철수 후보에게는 마이너스다, 불리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문제 우국 충정에서 이제 그런 뜻을 던지신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저는 크게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단 모든 정당의 지금 경선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홍석현 전 회장님이 너무 늦게 결정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을 아는 분이 국민의힘 중에서 몇 분이나 될까? 언론이나 이제 주변의 지식인들이나 뭐 중앙정치에서 하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큰 변수는 되지 않으리라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어떤 국가를 생각한다면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가교 역할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더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주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캠프 국민소통본부장 맡고 있는 국민의당 이영호 의원이었습니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지벤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안전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